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의 신상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서울 중구 성동갑 미래통합당 후보를 결정하는 3자 경선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공천으로 대표작으로 뽑고 있는 태영호 공사의 문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됐고, 그래서 저는 그 변화를 기다리기 위해서 중구 성동갑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강남갑에서 사태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적지 않은 이 강남갑 유권자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심사숙고 그때 결정한 것은 저입니다. 모든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중구 성동갑 3자 경선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저를 지지하고 또 저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저를 지지했던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빚을 졌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상관없이 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김진TV 유튜브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진력을 다해서 함으로써 여러분들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이 미래통합당 사이에 가장 큰 이 전략의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중도층에 대한 어떤 시각과 전략의 차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이번 선거, 특히 수도권 표심의 결정적인 항배를 중도층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어떻게 잡느냐, 당이 중도층으로 어떻게 외연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우된다고 보고, 그래서 김용호 공관위원회 자체가 보수에서 중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중도 보수 내지는 상당히 중도에 접근한 이런 식의 이념적인 성향을 보였고, 그리고 공천 결과도 그런 색깔이 많이 가미됐습니다. 정통 우파 세력, 저를 포함한 많은 정통 우파 세력들은 공천에서 배제되고, 중도 또는 한때는 좌파 진영에 있었던 인사까지 과감하게 단수 공천을 주고 커다란 혜택을 베풀고, 또 이념적으로 크게 어떤 자유우파의 활동 실적이 없는 이런 중도 진영의 인사들을 참신하다는 이유로 영입을 해서 대거 물갈이를 했습니다. 중도층 중시 전략. 반면 민주당은 중도층에 별로 이렇게 주안점을 두지 아니하고 강력한 친문 세력, 민주당 지지 세력, 콘크리트 좌파 세력, 이 세력에게 집중적으로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선거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팬덤 정치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특히 자신이 민주당의 핵심 인사한테서 들은 얘기는 민주당의 교리는 중도층은 없다. 어떤 이 중도나 보수층에서 어떤 식의 비판이 오더라도 철저하게 우리 동지들은 서로 감싸고 우리를 공격하는 내부의 비판자는 배척하고 철저하게 친문 세력, 좌파 콘크리트 지지층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 나가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팬덤 정치이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교리는 중도층이라는 것은 없다. 자, 그래서 진중권 교수는
이른바 문파, 문재인 이 세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팬들은 문재인이 어디가 좋아서 지지한다고 말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그들이 문재인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혹은 문재인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달라. 자, 중도층은 없다라는 민주당의 교리에 대해서 중도층이 존재한다는 미신을 버리고 열성 지지자만 끌고 가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트럼프도 그 전략으로 선거에서 이기긴 했다.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을 이 접착제처럼 붙이고 다니는 전략, 그 전략을 원용을 해서 민주당의 이런 전략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 민주당의 중도층이 없다라고 하는 팬덤 정치, 친문 정치, 문파 정치는 상당 부분 지난해 가을서부터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입니다. 작년에 민심이 다 돌아서도록 무리하게 조국을 밀어붙인 것도 바로 저런 생각에서 저지른 일이다. 지지율이 떨어져 조국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저 이론은 아마 포기되거나 수정되지 않을 것. 그 점이 안타깝고 무섭다라고 진중호 교수는 지적을 했습니다. 팬덤 정치는 민주당의 이 중도층은 없다. 이 내부의 비판자도 배척한다라고 하는 이 특유의 친문 팬덤 정치는 이번 선거의 공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이 박용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맨 처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했지만 원래 박용진 의원은 민주노동당 출신입니다. 친문 문파 세력으로 따지면 아주 대표적인 어떤 민주당보다 못지않은 아주 그 뿌리가 민주노동당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친문 세력이 눈 밖으로 배척하지 아니해도 되는 대상이 된 것이죠.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제가 세 번째에 명기했습니다만 금태섭 의원처럼 낙마를 하는 그런 경선을 치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박용진 단수 공천. 황운하는 경선에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는 이 권리당원 50% 그리고 일반인 50%의 짬뽕 경선입니다. 황운하는 대전에서 당선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대대적인 지지가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 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의 주역 황운하를 버젓이 경선에서 당선시켰습니다. 반면 금태섭, 서울의 강서갑 금태섭은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박용진처럼 같이 조국 사태와 공수처 사태 때 이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에 반대한 대표적인 의원이죠. 자, 그럼 민주당의 당론에 반대쪽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금태섭은 낙마시키고 박용진은 단수 공천을 줬습니다. 박용진은 민주노동당의 뿌리가 있는 것이고 금태섭은 안철수의 최측근 출신입니다. 지금은 문재인과 등을 져서 180도 적진을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의 최측근 출신이기 때문에 금태섭은 권리당원들의 이 배척의 태풍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에 명기했습니다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보다 문재인의 고집이 훨씬 더 세다. 노무현은 그래도 중도층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한미 FTA도 체결하고 제주 해군기지도 추진했으며 그리고 이라크의 파병이라고 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왜냐? 자신의 지지층인 친노 세력뿐만 아니라 국정을 운영을 하는 데는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중도층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도층이 옳다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노무현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는 중도층에 관한 이 전략,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상반된 전략이 어느 쪽의 승리로 나타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